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 그리고 업종은 저는 해운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운사, 특히 글로벌 해운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매수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업종의 그런 산업의 사이클을 본다면 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금의 사이클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2024년까지는 이 벌크선에, 그러니까 벌크를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의 공급이 완벽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때 시황에 맞춰서,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맞춰서, 그리고 추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인플레이션, 지금의 해운사의 홍황을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단기적인 호재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것들이 꽤나 유지가 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텔레그램 방에서는 그 이유와 그리고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렸었고, 공개적인 영상에서도 좀 결론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뭐 당연히 저는, 그리고 제 필승 멤버분들에게 항상 제 매매 내역을 전부 다 공개하죠.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매수하자마자 알려드리고요. 매도하자마자 알려드리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골로 LNG 같은 경우, 그리고 뭐 NXP라던가 아니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 뭐 최강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골로 LNG 같은 경우는 지금의 해운사, 골로 LNG 해운사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릴 해운사는 벌크 해운사이고요. 그러니까 뭐 철강소라던가 석탄, 비료, 아니면 식량, 그러니까 농산물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건조된 그런 해운사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LNG 해운사예요. 네, 골로 LNG라고 저 역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62% 이상, 62% 이상 수익을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2022년 1월 26일 정확하게 두 달 전쯤에, 두 달 전에 분석을 해드렸고, LNG 파동 최대 수혜, LNG 핵심 해운사 골라 LNG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13.24달러죠. 이 당시에 주가가 13.24달러였는데 현재 주가는 꽤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는 24.47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85% 이상, 주가는 두 달 만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후에 85%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저 역시나 꽤나 좀 괜찮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목하는 쪽은 이 건식이에요. 건식, 벌크 선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핵심 기업 딱 하나에만 좀 주목을 할 생각이고, SBRK, 스타벅스 캐리어스 같은 경우는 이 벌크 선사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점이 반세계화예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물결이 완전히 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중국이고 뭐 미국, 유럽, 그리고 뭐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뭐 일본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라던가 호주, 뭐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그냥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한 곳에서, 그러니까 저렴한 원자재를 이제 소비 국가들의 그 뿌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죠?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만 주고받죠. 그리고 미국, 유럽, 뭐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또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해운사 입장에서는 자, 한 곳에서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서로 뿌리고 이런 것들이 물동량 입장에서, 그러니까 해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그런 물품을 에너지 등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럼 그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유럽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륙 간의 파이프라인으로 지금까지 에너지를 운송받았다면 이제는 이게 끊겼죠. 이제는 멀리 있는 미국으로부터 배를 통해서 그 운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운사들의 큰 수혜가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골로 LNG 같은 경우도 단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외에도 해운사들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2024년까지 공급이 완벽하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해운사들을 특히나 더 좋아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벌크 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는 배 공급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벌크 선사는 여전히 공급이 굉장히 늦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특히나 IMO 이제 2020 그리고 2050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기존의 선박들의 교체가 멀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박들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IMO의 규제가 아직도 세세한 부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수주를 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배 한 척에 2천억 이상, 3천억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한 것들을 보자면 결국에는 해운사들의 그런 수혜가 시장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주가적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죠. 최근에도 한 번의 점프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해운사 핵심 인력에게 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핵심 인력입니다. 2024년까지 공급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2024년까지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철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로 인해서 폐선, 그러니까 이 선박을 고철로 바꿔서 이 고철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굉장히 커짐으로써 폐선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배를 이제 철거시키는 물량은 증가하는데 신규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에도 2023년, 2022년까지는 2%대 증가에 머무릅니다. 폐선율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공급은 적어도 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점. 공급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해운사들의 독과점화가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운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운사들을 볼 때에는 그래도 여전히 중국을 좀 위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얼마 전에 무엇을 밝혔죠?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철강소라던가 아니면 석탄이라던가 아니면 비철 금속들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해운에 대한 그런 수요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저는 꽤나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IMO 2023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운항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 운항 속도가 줄인다는 것은 배에 떠 있는 기간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배에 떠 있는 기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운임료가 그만큼 또 상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특히 스타벅 캐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IMO 규제에 맞춰서 110척 이상, 정확하게 120척 정도의 배에 이미 이러한 규제에 걸맞게끔 조치를 다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그런 벌크선 해운사인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 제한됨으로써 운임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지금의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장에 저는 SBLK 그러니까 스타벅 캐리어스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GNK라던가 그러니까 젠코 쇼핑 트레이딩이라던가 아니면 골든오션 그룹 그리고 다이애나 시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핵심 기업을 딱 한 가지를 꼽았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위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아직은 해운사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에 투자했다가 매도를 했죠.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핵심 기업에 주목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어차피 해운사들의 대부분의 그런 주가 행보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요. 다만 그 중에서 철강석의 비중이 높은지 석탄의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
주로 다니는 그런 해양에 따라서 또 운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조주의 역할도 충분히 있겠죠. 참고로 해운사들의 그런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면서 배당률이 넘쳐나요. 네, 배당 같은 경우는 1년에 30%, 27%, 16%, 최소 10% 이상의 그런 배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지금의 폭탄 배당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벅크 캐리어스를 필두로 해서 GNK라던가 다이애나 쇼핑, 골든오션 그룹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해운업이 앞으로 반세계화로 인해서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배의 그런 공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승이었습니다. 필승!